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베네수엘라, 트럼프의 돌로 독트린 시대를 열다.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후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지금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된 개념 하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멀로 독트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200년 전의 멀로 독트린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다시 해석된 새로운 버전, 이른바 돌로 독트린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기자회견에서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의 석유 자산을 국유화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 에너지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동맹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보다 상업, 영토, 자원 이 세 가지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는 이를 사실상 멀로 독트린의 수정판으로 설명합니다. 1823년 멀로 대통령은 서방구를 유럽 열강의 개입으로부터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은 다릅니다. 외국 세력이 미국의 자원과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을 밀어내는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돌로 독트린은 전후 미국 외교의 큰 흐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불량 정권을 봉쇄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돌로 독트린은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강대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작은 나라들이 그 질서에 따르도록 만들던 시대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미국이 서방구를 자국의 독점적 영향권으로 재정립한다면 중국이 대만과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에서 비슷한 논리를 펼치는 것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더 넓어졌습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작전을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도 다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린란드는 겉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인구는 적고 민주적으로 통치되며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미국의 나토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미와 가깝고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핵심 광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영토가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밝혀온 과거 대통령들 제임스 폴크와 윌리엄 맥킬리는 영토 확장을 통해 미국의 힘을 키웠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더 이상 확장할 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린란드는 상징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할 경제적 수단도 있고 덴마크를 압박할 군사적, 외교적 카드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로 독트린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국과 식민지 정책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지배받는 쪽이 결국 독립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 정권의 몰락을 환영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의 최대 교역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총리는 공개적으로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강행한다면 베네수엘라 때보다 훨씬 큰 국제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돌로 독트린은 천연자원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불을 움직이는 핵심은 더 이상 원자재가 아닙니다. 기술, 서비스, 인적 자본이 이미 오래전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알래스카는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수익성 있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그린란드의 히토류 역시 지역 문제로 채굴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산도 단 2곳뿐입니다. 결국 돌로 독트린은 국제 질서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원칙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우선순위가 강하게 반영된 전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이 돌로 독트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적 장치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오늘의 미국 증시 해설입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정치와 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 사태였습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 수출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생산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약 6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48,9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상당 시간 49,000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승폭만 놓고 보면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전통적인 우량주뿐 아니라 성장주들이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테슬라, 아마존, 팔란티어 같은 대형 성장주들이 강하게 뛰면서 지수 전반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었습니다. 베이커 휴즈 같은 석유 시추 서비스 기업들, 발레로 같은 정유 회사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아직 남아있던 마지막 미국 석유 기업인 쉐브론은 물론이고 약 20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던 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까지 모두 상승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시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 방산 관련 주식들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방산주는 오히려 강해지는 전형적인 흐름이 다시 나타난 셈입니다. 한편 유가는 하루 종일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트레이더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 자유롭게 풀리기까지는 정치적, 기술적, 인프라적 장애물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기대는 커졌지만 현실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산 시장의 또 다른 흐름도 분명했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이 동시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고 은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뛰었으며 구리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 랠리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하되 보험은 들어두는 시장 심리입니다. 기술주 쪽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최고 경영자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기술 박람회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 회사 주가는 장 초반 상승 이후 힘을 잃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고 정치적 결정 하나가 에너지와 방산, 원자재, 주식시장까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기 뉴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에너지 공급과 미국의 전략 방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는 앞으로도 시장을 흔들 변수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상승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투자자라면 차분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